저희들이 커다란 성당 있는 곳에 왔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명월진이라고 하는데 도 기념물로 29호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방어율적인 데 올라가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는 방어시설 진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보면 저 북쪽 지방 그리고 또 남해안 지방 여기에 방어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 남쪽이라든지 제주도 지방은 주로 일본의 해적 집단 즉 왜구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 제주도에는 9군데 진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주시에서부터 뭐 동쪽으로 가면은 화북, 조천, 그리고 하도리에 있는 별방, 수산, 서기, 모슬, 그리고 고산리에 있는 제서쪽이죠. 고산리에 있는 차기진, 그리고 여기 명월진,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애월진, 이렇게 9군데가 있었죠. 꼭 여기에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게 외구의 침입은 뭐 어느 포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포구가 다 방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여기는 바로 이 앞에 기양도가 있어서 그때는 사람이 안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외구의 배들이 저기다 정박해 놓고 또 작은 배를로 옮겨 타서 이 포구로 들어올 것, 그것에 대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차기진 앞에도 차기섬이 있고 또 별방진이나 수산진도 가까이에 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방어의 요충지로서 중요하게 생각됐던 거죠. 진이 넓은데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겠네요. 예. 일례로 탐나술력도 그림에 보면은 근무하는 사람들 숫자가 나왔어요. 예, 당시에 여기 조방장은 강세건이라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다음 성정분이라고 해서 정예 분사들이죠. 네. 412명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목자, 보인 합쳐서 185명 이런 글이 나오는데, 그 목자는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네. 말을 관리하다 보면은 자기 생업을 잘 못하니까 네. 생업을 못하는 대신 그 목자의 살림을 도와주는 네. 그런 사람을 보인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목자 보인도 관청에 속해 있어서 그런 사람이 185명이 됐다는 것은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명월진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뭔데요? 그게 지금 이 남문에서부터 저기 동문까지 성이, 네. 이 성이 하나의 번지예요. 그리고 그 동문에서부터 서문까지는 또 번지가 2개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 서문에서부터 여기 또 남문까지 이 성벽 자리가 또 동명리 2256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 전체가 번지 4개로 되어 있다는 거. 정말 재미있긴 하네요. 언제 만들어졌나요? 우리 제주도의 진 9개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진은 수산진하고 차기진인데, 그건 1439년. 그런데 여기 명월진이라든지 다른 진들은 조금 그보다 늦었는데, 여기 명월진은 1510년에 목사가 장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저기 명월 포구에다가 목성을 먼저 만들었대요. 근데 목성으로만은 방어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죠. 1592년에
이경록이라는 목사가 있을 때 이쪽으로 옮기면서 돌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500년이 넘었군요. 예, 예. 크기는 얼마 정도 하나요? 옛 기록을 보면은 이 둘레가 3020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재여본 바로는 1360에서 1380 그 정도 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8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높이는 거의 5m 정도. 이 폭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재보실래요? 발걸음으로. 한 10m는 너무 많이 썼네요. 약 5m 남짓 정도 되겠죠. 10m. 예. 아, 여기 그렇죠.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하면 여기 10m가 더 되죠. 이쪽은 치성이니까. 아, 그러면 치성 얘기도 좀 할게요. 네. 예, 치성은 이게 성벽이 한 줄로 쭉 이어져 있으면 여기서 돌출시켜서 보통 네모 모양으로 돌출시켜서 만든 부분인데 이것을 만들므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저 성벽을 기어 오르려고 하는 적을 옆에서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시성으로 뭐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쪽 성벽에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측면 공격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에서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성이 있어도 치성 안 만들었어요. 대단한데요. 우리나라만 이 치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웃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치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의 구석대 방어 시설이죠. 대단합니다. 그 성벽의 전체 규모를 한번 돌아보면은 지금 여기 복원된 부분에서부터 좀 가다가 뭐 잡목들 막 우거져 있고, 그러니까 밭에 농사 짓는 데서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그 잡목이나 잡풀, 뭐 식덩굴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있는 데로 가다 보면은 저기 하얀 지붕이 나오고 그 하얀 지붕 있는 집 바로 옆을 지나서 파란색 집 두 채가 있는 그 자리는 동문 자리입니다. 예, 동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옹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옹성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약간 무너진 정도고. 거기서 조금 더 이어지면은 저기 절간 보이는 건물 바깥쪽으로 해서 그다음 정수장 또 이쪽 이 안쪽 기둥이를 붙여서 다리가 보이죠. 그 다리가 보이는 시멘트 길 그 옆에가 서문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서문은 지금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옹성 흔적도 없고 주춧돌도 아무것도 안 남아있죠. 거기서부터 또 성벽 흔적이 약간은 보이나요? 예, 그러다가 여기 복원하다가 중단된 부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둘레의 길이가 약 1.4km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성 안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나요? 여기 안에는 여기가 진이기 때문에 진 책임자 그리고 사무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거처가 있었죠. 그걸 진사라고 불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공무원들이 근무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하루보름마다 임금님한테 절하는 의식을 지냅니다. 그걸 망궐례라고 하는데 망궐례를 지내는 건물이 객사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전투가 생기면은 뭐 며칠 동안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식량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식량 창고가 있었고, 그 밖에 말 키우기 위해서는 마구간. 근데 보통 옛날 그 책이나 그림에 보면은 마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중요한 기본 시설들이 있었고, 여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넓기 때문에 민가도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 밖에도 민가가 있었지만 성 안에도 민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봤던 동쪽 복원하지 않은 성문은 그쪽은 성벽. 성벽. 네. 성벽은 높이가 꽤 돼 보이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낮나요? 아, 이거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시네. 이쪽은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아, 누가 가져갔을까요? 글쎄요. 한림항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여기 성담을 실어다가 거기 골재로 써버린 겁니다. 내립 골재로. 그런데 이거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925년에 제주항 방파제 공사할 때 제주성 그 담돌을 전부 실어다가 내립 골재로 썼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을 온 사람들이 성벽 이게 안 쓰게 되니까 그냥 갖다 내어오는 데 써버려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사는 1960년대 초반에 한 거거든요. 그 방파제 공사를. 그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별로 높지 않은 때였죠.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하는 건데 실어 간다고 하는데 꼭 옳은 일이겠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쭉 돌면서 어디까지냐면은 동문이 있는 데까지, 동문에서부터 지금 거쳐서 서문 있는 데로부터 이 위치까지, 지금 여기까지도 실은 우리가 복원한 위에 서 있지만 여기까지도 다 쓸어 가버렸던 곳입니다. 지금 복원된 곳은 여기서부터 아까 갔던 곳까지 하면은 약 250m 정도만 복원이 돼 있죠. 그래도 만약 나중에 복원을 한다면은 밑 부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복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밭은 왜 이렇게 길가요? 역시 또 관찰력 대단하십니다. 옆에 밭들은 그렇게 긴 밭이 없는데 여기는 쭉 길게 돼 있어요. 아까 남원 저 동쪽에서도 길게 밭이 이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해자입니다. 해자라고 하는 것은 성 바로 바깥에 폭 약 5m 이상, 깊이도 2m 이상 파서 거기다 물을 넣는 자리예요. 그런데 육지에는 이 흙이 토질이 제주도하고 다르잖아요. 네. 거기는 진흙강이 많으니까 파서 물 처음에 빠지질 않죠. 근데 제주도는 여기 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화산섬이라서 이 대부분이 화산에 도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물을 채우지 못해요. 그러면 대신 뭘 했어요? 물을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를 가시가 아주 많은 나무를 심었어요. 가시 많은 나무, 예를 들면 찔레나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센 걸로. 행자나무. 오케이, 그 완전 정답입니다. 행자나무 가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행자나무를 심었었죠. 그 밖에도 좀 더 다른 것이 있다면은 후지뽕나무, 그리고 산유자나무도 가시가 굉장히 세요.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물 대신 건너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계를 했다면 저는 해자를 안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옥포천이 있어요. 옥포천 그것이 그냥 자연적인 해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벽을 저쪽으로 조금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쪽에는 뭐 개막물이니 문두물이냐 하는 샘물들이 이렇게 쭉 흘러서 옹포천으로 합류되는 지류가 있습니다. 그 물 이름이 뭐냐? 보통 그냥 악어 개막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개명물이라고도 발음을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도 지금도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해자로 삼으면 되죠. 거기는
지금 성벽하고 거리가 20m, 3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벽을 그쪽 하천에 붙여버리고 여기는 옥포천에 붙여버리고 그러면 이 남쪽 또는 남동쪽 부분만 해자를 만들면 됐을 거죠. 그만큼 이제 해자를 만드는 공력이 덜 들고 또 방어하는 데도 힘이 덜 들겠죠. 아무래도 물 건너오려고 하면 힘들 테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 어른들은 또 뭔가 다른 조건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